첫 번째 이슈로는 외국인 매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최근 7거래 연속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해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올 초부터 지난 10월까지 30조 원가량 순매도에 나선 것과는 지금 정반대되는 흐름입니다. 이번 달 들어서만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3조 원 이상을 순매수한 가운데 반도체주 등의 대형주, 또 2차 전지를 집중적으로 담아간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선 미 대선이 치러진 지난 3일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1위 종목은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만 1조 1,680억 원어치를 사들였고 이어서 LG화학, SK하이닉스 이러한 종목들을 줄줄이 사들였습니다. 전문가님, 그동안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퍼지면서 사실 우리 시장은 동학개미들이 이끌었어요. 그렇죠? 실적도 좋았고 이번 달 들어서는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지고 있는 게 외국인이 지금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외국인 수급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포인트들 짚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지금 11월 5일이었죠. 그때부터 순매수력을 강력하게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일단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쪽에 강력하게 매수를 해주는 것으로 보아 아직까지는 우리 지수가 좀 강력하게 밀리기에는 시기상조다. 지금 이제 지수가 많이 올라와서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유입이 된다면 크게 우리가 지수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조금 더 상승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 지수도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갈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조금 보이고 있는데 지금까지 들어온 외국인 수급력으로 보았을 때 이전에 강력하게 들어왔던 때가 한 6월달, 7월달 정도 수준에서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단기적으로. 들어왔다가 다시금 또 강력하게 빠져나가고 이번에 또 다시 유입되는데 그때 들어왔던 수준만큼 지금 들어온 상황이에요. 그렇다는 건 결과적으로 여기서 한 다음 주 정도 며칠만 더 한 1조 원 이상만 들어오게 된다면 올해 들어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들어온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수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쵸. 지금 좀 종목을 사들인 제가 그 순위로 보았더니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샀고 그 다음에 LG화학, SK하이닉스, 삼성 SDI, 현대모비스, 하나금융지주, LG생활건강, KD금융. 즉 결과적으로 뭐예요? 반도체 섹터, 그리고 2차 전지 섹터, 자동차 섹터, 금융, 은행 섹터 이런 쪽으로 이게 매수를 좀 많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후발로 조금 더 들어오는 것들은 뭐 SK케미칼, 뭐 호텔신라, 삼성물산, 삼성전기, 포스코 이런 쪽으로 좀 나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저는 이 중에 개인적으로 이미 이제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뭐 강력하게 사준다고 해서 우리 지금 현재 이 고점에서 지금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여기서 따라잡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쵸. 그래서 만약에 내가 2차 전지 섹터를 노린다면 뭐가 좋을 것 같아요? 2차 전지 세 개 대형주 세 개 중에서요. 덜 올라간 섹터.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예. 네. 왜냐하면 이번에 바이든이 공격적으로 이 전기차 시장을 확대시키잖아요. 근데 공격적으로 미국에 공장을 지은 회사가 어디예요? LG화학,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이요. 다 틀리네요. 네.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이 지금 당장은 배터리 섹터에서 흑자를 내지 못하지만 내년 정도에는 크게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다. 그리고 주가 메리트 또한 다른 종목들보다 안 올라갔잖아요. 그쵸. 그래서 훨씬 더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목을 받는 게 아까도 이제 기아차 이야기 했잖아요.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자산 가치 대비 못 올라간 게 현대차예요. 그리고 현대차보다 더 못 올라간 것들이 자동차 부품 섹터고 그래서 이제 대형 자동차 부품 섹터, 특히 이제 오늘 만도 같은 경우가 한 9% 정도 상승력이 나타나고 막 그랬었는데 만도는 이미 시장에 많이 부각받았어요. 기아차도 이미 많이 부각받았죠. 상대적으로 덜 부각받은 게 현대차나 현대위아나 현대모비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좀 이쪽 섹터에 자금이 유입되는구나라고 인지했으면 그걸 공략하는 게 아니라
같은 섹터 중에 아직 덜 부각받은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신다면 시장이 혹여라도 좀 내려가더라도 예. 훨씬 더 안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외국인이 다음 주까지도 우리 시장에서 계속 매수를 해준다면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또 매수한 달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장 지금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만 그러한 부담감을 씻어낼 수 있겠다. 조금 더 지수 자체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점을 말씀하셨고요. 자, 이렇게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섹터 일단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꼽아주셨습니다.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를 말씀하셨는데 2차 전지 중에서는 대형 3사 중에서도 SK이노베이션을 말씀을 하셨고요. 자동차 중에서는 자동차 부품주 내에서 아직 덜 오른 뭐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이러한 종목들 주목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근데 오늘 또 2차 전지 테마주들에서 또 악재가 소식이 들려왔잖아요. 네. 이제 유럽에서 삼성 SDI 뭐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소송을 건다 이러한 소식이 또 개파락했는데 네. 그럼 오히려 지금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을 때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을까요? 조금 더 관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이제 더. LG화학이나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시장에 많이 부각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미 LG화학은 자산 가치 대비 4배 이상, 삼성 SDI는 3배 이상 예. 이렇게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이번 악재로 인해서 일정 부분 좀 내려올 때까지 좀 관망을 해보시고 더, 예, 오히려 나는 2차 전지 섹터에 관심이 있다면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SK이노베이션을 14만 원대까지 좀 분할로 접근하는 방법. 이제 그런 방법이 훨씬 더 차선책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지금 한 15만 6천 원 선에서 주가 거래되고 있는데 14만 원까지 더 좀 조정 나오는 것을 보고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2차 전지 다시 한번 3사 중에서는 SK이노베이션 전문가님 꼽으셨고 앞서 또 우리가 자동차 얘기를 하셨는데 기아차가 또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어서 기아차는 그럼 전문가님 앞으로 좀 어떨 거라 보세요? 기아차 좋죠. 저는 자동차 섹터를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기아차는 지금 월봉상 패턴을 보면은 거의 이제 단기적으로 걸릴 수 있는 그 저항 라인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섣불리 덤비면은 상투가 되는 거죠. 단기적 상투. 물론 이제 기아차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하죠. 그쵸. 그래서 이 6만 원대에서는 일단 매도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금 6만 원 부딪히고 또는 돌파를 한 후에 조정 들어올 때 재매수나 아니면 6만 원 저항 받고 다시 또 5만 원대 밑으로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지금은 뭐다? 보유자의 영역이다. 그리고 보유자들은 이 6만 원짜리를 돌파할지 못할지를 유심히 지켜보다가 만약에 저항받고 좀 밀리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단기적 매도 관점, 돌파한다면 한 6만 9천 원짜리까지 조금 더 바라보는 전략.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아차가 워낙 지금 계속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보유자의 영역, 만약에 6만 원 선을 이탈을 한다면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도를 좀 하셔야 되겠고 만약에 돌파한다면 6만 9천 원까지 상승 추세를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두 가지 섹터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 이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대한 유상증자를 통해서 아시아나항공 인수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은행, 대한항공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라고 밝혔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요. 이해 관계자 반발, 또 뭐 독과점 체제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 시장, 특히나 아시아나 그룹주들은 아주 격렬하게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만 봐도 한진칼, 대한항공은 좀 떨어지고 있고 네. 아시아나 그룹주들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인수를 받는 주체들한테는 호재죠. 그쵸. 재무적 개선 잘된 가능성도 좋죠. 예. 사업이 또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시아나 항공 측에서는 호재. 그렇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부채가 많잖아요. 항공업계에서는. 네. 거기다가 이제 자금력도 조금 부족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금력이 좀 한마디로 유동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인수 주체들한테는 좀 약세의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가 문제는 이 이슈가 얼마나 지속이 될지, 그래서 주가는 얼마나, 뭐 아시아나 그룹주들 얼마나 갈 것이며, 대한항공도 얼마나 조정을 받을 것이며, 이러한 점에도 촉각을 곤두세우실 것 같은데 투자자들은 앞으로는 어떨 거라 보세요? 이슈력은 계속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거 인수를 제시한 게 산업은행이라고 합니다. 그쵸. 그래서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에게 이제 인수를 제안하면서 만약에 자금이 부족하다면 한진칼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몇 천억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면 그 자금을 가지고
인수를 하여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당장 뭐 이렇게 간다는 게 아니라 다양한 옵션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슈가 앞으로 계속되면은 주가의 등락은 상당히 많이 나타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최근에 이 조현아 부사장하고 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싸우고 있잖아요. 지분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산업은행이 삼자배정 유상증자로 지원을 해줬을 때 조원태 회장한테 또 우군이 될 수 있는 또 가능성도 예. 존재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조원태 회장이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영권 방어를 그래요. 위해서. 그래서 이 기회에 산업은행의 자금을 가지고 오히려 안정적인 경영 구조를 갖추고 거기에 또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항공사를 또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예. 또 발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제가 항공기 대수를 보니까 대한항공이 173대, 아시아나항공은 86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두 항공사가 합치면 259대로 세계 10위권 항공사가 탄생이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조원태 회장 측에서는 일석이조인 셈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 이슈가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뭐 아무래도 어쨌든 재무적인 부담은 있을 수 있겠지만 조원태 회장으로서 놓칠 수 없는 그러한 카드다라는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시아나항공 주가는 조금 더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근데 너무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너무 공격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보유자들 측면 또는 이제 우리가 뭐 접근을 한다 치면 기술적으로 제가 좀 대응 방안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시아나항공도 거의 뭐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은 한 2,000원대 이하면 저평가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2,000원을 이탈시키지 않고 다시금 또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을 이제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미 떠서 시작한 걸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일정 부분 내려올 때 접근을 하시는데 그 자리가 4,000원 단위입니다. 4,080원, 100원? 네. 요 정도 선 이하로 여러분들이 한 방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할로, 요 이하로 분할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 혹여 내려갔다면은 또 이런 이슈가 또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단기적인 상승력이 4,600원대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 또 상대적으로 또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인수가 추진이 되면서 강력하게 모멘텀을 얻는다면 5,200원도 돌파하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하면서 이렇게 좀 기계적으로 기술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슈가 지속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아시아나항공 가격 전략을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은 주식디자인 연구소 박정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